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소리 들어가는지 한 번만 체크해 줄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밴드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소리 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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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자, 봅시다. 아? 관심을 가지지 마. 성부터. 야, 걔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올라갔다. 아니라고. 걔는 적절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정말. 연한 거기 있지. 먹었던 거야? 뭐? 스토스 왜 스토스 이러던지. 스토스가 내가 뜯었어, 야. 아니야. 먹어? 싸가지 없는 거. 오. 승빈이 그렇게 많이. 자, 봅시다. 요거. 자,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여기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용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용해? 자, 용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거예요. 자, NaCl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뭐 이제 뭐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소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에요. 이런 거 물에 녹으면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이거 물에 매우 잘 녹죠. 이 상황을 이제 연력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반응열을 하나하나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 하필 또 NaCl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 NaCl을 가지고 지금 이 용해에 대한 그 어떤 연력학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용해 과정. 용해 과정. 자, 용해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용해열. 자, 용해열은 어떤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NaCl 같은 경우는 NaCl 솔리드가 H2O 리퀴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Na 플러스도 AQ Cl 마이너스도 AQ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걸 용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의 자, 엔탈피 변화 그걸 델타 H 솔 용해 이렇게 생각해요. 용해.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열을 정의할 때도 꼭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요거 상태를 항상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온결합 화합 물질이 고체일 때 물에 들어가서 수용액 중에 이온화가 되는 이런 상황의 반응을 용해 반응이라고 하고 그곳의 에너지를 용해열이라 한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아니 이거 아니고 2. 자, 수화열. 자, 수화열은 어떻게 표현됐었죠? 수화열은 지금 NaCl을 예로 들자면
얘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 이 과정의 엔탈피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건 아까 내가 얘기해 주었던 그 수하열, 수하 엔탈피 변화로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델타 H 하이드 Na 플러스에 델타 H 하이드레이션 Cl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거 알겠죠? 지금 Na 플러스가 됐건 Cl 마이너스가 됐건 서로 떨어진 거리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화가 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서로 전혀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Na 플러스 기체가 이렇게 Na 플러스 수용액이 됐다. Cl 마이너스 기체가 그대로 수용액이 됐다. 그 두 개가 그냥 자연스럽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열은 그 둘의 수화열을 더한 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상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분석할 때 세 번째가 그게 바로 격자 에너지입니다. 오, 격자 에너지 이번 시험 보셨죠? 네, 잘들 풀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인호 선생님이 본 란데 이쿠에이션 막 증명하고 했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낌을 알겠죠, 이제. 그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고 그냥 거기서 중요한 걸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중요한 걸 내는 거니까 그 이제 그걸 기억하고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특히 내가 이거 중요해요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나와요, 진짜로. 알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건 좀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막 어렵게 이론 전개하고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이게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교사들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좀 하여튼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아시겠죠? 네. 그 본란드 이쿠에이션은 원래는 고급 그 무기화학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무기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쪽에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하신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에너지 도표해가지고 더 계산하는 것만 더하기 빼기 뭐 무슨 뭐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이것만 나왔죠? 그럼 이 과정이 네.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런 것도 그게 내 수업 퀴즈 다 있긴 한데. 그래, 하여튼 자 봅시다. 그래, 보자. 그래요. 자 봅시다. 네. 그래. 자, 격자 에너지. 여러분 시험 잘 봐주세요. 여러분 시험 계속 잘 봐야 내가 안 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못 보면 나 잘린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여러분 부탁해요. 알겠죠? 여러분 가연이와 가은이의 삶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가연이는 여러분이랑 동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에요. 둘이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시험 못 차고 내가 잘리면 걔들 밥을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좀 사람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예찬이 알겠죠? 네네. 알겠죠? 사명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줘요. 알겠죠?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격자 에너지. 그럼 여기서의 격자 에너지 잠깐 복습을 할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 뭐였죠? 레티스 에너지.
자, 이 격자 에너지의 반응 정의는 이거였어요. 이거 봐요. 이거야. 이거 뭐냐면 이거야. 바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역시 여기서도 요 상태, 이거 완전 중요해. 상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여기서 뎁다롱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쫙 모여가지고는 그게 NaCl 고체. 자, 여기서도 요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해. 상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이게 바로 격자 생성 반응이죠. 알겠죠? 이때 이 과정의 에너지 변화,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U라고 쓰고요. 라고 쓰고, 얘는 보시다시피 항상 무슨 반응이라고 했죠? 항상 발열 반응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 이렇게 본 란드 이쿠에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델룽 산수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텐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격자 에너지는 그런 거 몰라도 되게 그냥 얘네들의 에너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측정해서 어떤 값이 나온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 측정한 값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만 알면 되니까, 뭐 그 이론적인 접근, 뭐 마들랭 산수나 본란드 이쿠에이션, 그건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알겠죠? 여하튼 이런 과정에서 측정된 에너지 변화를, 그거를 격자 에너지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여 주어져 있는 요 영해 과정에 대해서, 자, 여기 줄게요. 두 번째, E.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준달책에 6장, 그 다음에 저 뒤쪽에 그 준달책에 또 연력학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하는 그 연력학 챕터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겸사겸사해서 미리 들어두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짜잔. 여기가 이제 Y축이 에너지 축이고, 짜잔. 이것이 이제 반응 경로다. 오씨, 모기. 오, 잡았어.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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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상에 싫어하는 게 별로 많구나. 그 중에 모기는 정말 싫은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렇다. 자, 반응 경로 에너지. 자, 지금 NaCl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짜자자잔. 너무 바짝거렸나? 짜자자잔. NaCl 솔리드. 이게 지금의 반응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자, 짜자자잔 해서 Na 플러스 AQ, Cl 마이너스 AQ. 보이시죠? 요렇게 된 게 이 녀석의 생성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소금이 있었는데 물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를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과정이, 이게 바로 용해 과정인 거예요. 그 용해 과정의 에너지 변화가 바로 델타 H 용해인 거지. 보이숑? 슝슝슝 보이숑? 저거.
자, 근데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자, 짜자자자잔. 요런 어우. 자, 이런 식의 어떤 가상 상태를 하나 정하겠어요. 영어로는 진짜로 virtual state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상적인 어떤 상태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각각 독립적인 기체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 둘 사이 거리가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시죠? 이런 가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상 상태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이게 무슨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슨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바로 여기서 여기가 격자 형성 과정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요? U가 되겠죠. 격자 에너지 U.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정의로 뭐예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수화 과정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아까는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전체 델타 H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 더해서 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관계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연력학적인 정의를 얘기한 이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 경우 바로 얘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거 아시겠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분석할 때 매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그림을 나중에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뭐 이렇게 그 뭐 본하버 사이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항상 주목할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즉 이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화살표에 대해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일 때 그 에너지 관계를 U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또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일 때의 에너지 관계를 보시다시피 델타 H 수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일 때의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반응과 이 반응의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얘를 만들려면 바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해지면 얘가 이리 간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얘가 이리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리 간 거하고 여기서 이리 간 걸 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리 간 거는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하고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면 에너지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정해진 수와 엔탈피하고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계는 이 에너지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서 이리 가는 게 여기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이리 가는 거니까 그 에너지 관계를 각각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 애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도표에서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면 에너지 방향도 어떻게 된다? 에너지 방향도 반대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거 헷갈리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헷갈려서 내 방향 뭐 네가 바른물이냐 뭐 내가 볼 때는 너가 바른물인데 이렇게 막 내 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알겠죠? 예, 계산 다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이게 항상 부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항상 부호가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라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 얘도 부호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죠. 에? 수화 에너지도 수화 반응도 항상 발열이고 격자 생성 반응도 항상 발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식은 이렇게 썼는데 수식상에서 마이너스 어떤 항 더하기 어떤 항인데 그 항 자체가 또 마이너스래.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를 더해라. 생각하기 귀찮아요? 생각하기 편해요? 생각하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델타 H 용해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격자 에너지와 수화 에너지를 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시면 이게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면 크기 표현하면 항상 플러스죠. 그럼 이 항상 마이너스라고 있으니까 플러스 고려하면 항상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성적인 해석을 할 때는 격자 에너지하고 수화 에너지의 크기 비교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케이스 1. 케이스 1. 바로 격자 에너지의 크기와 수화 에너지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만약 이렇게 되면 이 용해 과정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시요? 요렇게 흡열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들 격자 에너지는 그 크기가 작습니까? 그 크기가 큽니까? 격자 에너지 크기는 기본적으로 커요, 작아요? 에너지 스케일에서. 아주 큰 편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큰 편입니다. NaCl 같은 경우는 격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0 정도 됩니다. 800kJ/mol 정도 돼요. 굉장히 커요. 아시겠죠? 아주 큰 에너지입니다. 이게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가 얼마예요? 한 350kJ/mol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유 결합이 두세 배 이상의 에너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수화 에너지보다 격자 에너지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의 격자 에너지는 크기가 매우 커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물에 녹일 때는 그게 발열이 된다, 흡열이 된다? 보통 흡열이 돼요. 아시겠죠? 보통 흡열이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미적지근한 음료수 갑자기 확 냉각시키기. 그거 알아요? 네, 뭐냐면 그 왜 그 여름에 제일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실온에 방치된 탄산음료 먹기죠. 그거는 진짜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탄산음료를 이렇게 뭐가 차가운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이걸 먹은 건데 걔는 따자마자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자마자 푹 되고 막 이게 이제 탄산음료라는 게 이게 쓱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이게 탄산음료인데 그 뜨거운 탄산을 넣자마자 여기서 왕왕 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여름에 뜨끈뜨끈한 거를 갑자기 차갑게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열 평형에는 항상 시간이 드니까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해서 빨리 그게 차갑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런 거 보통 영재고 입시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네, 얼음에 소금 넣으라고 하죠.
몰라요? 얼음에 소금 넣으라고 하죠. 예? 근데 얼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얼음물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왜? 왜 얼음이 아니고 왜 얼음물이겠어요? 얼음으로 하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 얼음은 고체니까 탄산음료 캔하고 접촉 면적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탄산음료랑 접촉 면적을 넓히려면 우선 물이어야 되고, 근데 물인데 차가운 물이니까 얼음이 동동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물의 온도는 아무리 낮춰도 0도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쳐넣어. 그럼 어떤 효과가 생겨? 소금을 팍 쳐넣으면 이 효과가 생기는 거야. 소금이 녹으면서 물의 온도가 더 떨어진다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뭐가 생기지? 어느 점 내림 효과라는 또 이상한 효과가 생겨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용액에서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물의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이 아주 차가워지니까 거기 뭐 이렇게 이게 뭐 음료수가 금방 시원해진다 뭐 그런 거. 알겠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 여기서 온 것이다. 뭐만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격자 에너지의 크기가 요 수화 에너지 크기랑 비교를 했더니 각구로 내놓으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다 없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 이게 또 이제 어떤 큰 물리적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흡열이 안정해지는 거예요? 발열이 안정해지는 거예요? 보통 발열이 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 열을 내놓으면서 아주 안정해진대요. 그럼 사실 물에는 얘가 더 잘 녹는 거겠어요? 이런 녀석이 훨씬 잘 녹는 거겠어요? 이런 게 훨씬 잘 녹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보통 꽤 커요. 물의 노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쓸까요?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그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상품 중에 하마라고 알아요?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알아요? 요즘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요즘은 각 가정에서 아예 뭐를 사버려요. 제습기를 사버려서, 역시 우리나라 진짜 너무 잘 써.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에요, 알겠죠?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자면 뭐냐면 바로 빨리빨리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산업화 초기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두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게 문제지만, 그게 중요하지. 그게 문제인 게 중요하지. 뭐 여하튼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스마트폰 최신 폰이 나오잖아요, 매년.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바꿔버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면요, 아직도 투지폰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새로운 게 나오면 싹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이상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진짜 보잘것 없었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나 LG가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진짜 먼지와 같던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 큰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무슨 성격? 빨리빨리 하겠죠. 빨리. 그래서 그 뭐냐면은 전 세계 각 가정마다 제습기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진짜 너무 대단해.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해, 알겠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지.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 각 가정마다 이렇게 물 먹는 하마라고 있었는데 그 물 먹는 하마 실제로 본 사람, 그 마트 가서 실제로 구매해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 이거 딱 들면 이게 무슨 플라스틱 통이고요. 그걸 딱 들면 이게 흔들면 안이 짜그락짜그락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짜그락짜그락한데 그걸 이제 안에 속껍질을 벗기고 좀 습도가 높은 곳에 두면 그 녀석의 성질상 요런 성격을 갖거든요. 그럼 얘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주변의 수증기를 잘 끌어들이겠어요? 뭐 대면 하겠어요? 아주 잘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녀석들이 그런 흡습제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된 조금 더 세분화된 이론이 있는데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 요 정도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 도표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NaCl 같은 경우 내가 지금 그림상 흡열로 그린 거예요? 발열로 그린 거예요? 지금은 흡열로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NaCl의 용해 과정은 흡열이고요. 근데 어떤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게 발열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격자 에너지가 의외로 작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온의 수화 에너지는요. 이건 잘 안 변해요. 요거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커져도 고만, 작아져도 고만이에요. 근데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격자 에너지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자 에너지가 심하게 안정해지면 요 용해 과정이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격자 자체가 굉장히 안정하지 않은 좀 변변찮은 격자면 이 격자 에너지가 크기가 작겠죠. 그럴 경우 용해 과정이 발열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연력학적 분석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거기 30페이지에 연습 문제 5번이 있을 거야. 자, 연습 문제 5번 찾았어요? 연습 5번 찾았어요? 자, 연습 문제 5번 이건 2007년도 화학경시 대회로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준달 책이건 뭐 옥스토비 책이건 그 뭐야 연습 문제로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자, 요거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풀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과정에서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에서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그냥 요 그래프에서 뭐가 된 거예요? 여기는 소듐을 뭐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포타시움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양이온, 음이온 기체들이 양이온, 음이온 수화가 되어 있죠.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인 거예요? 바로 수화 과정에 대한 엔탈피 변화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용해열이 17.2kJmol이고 격자 에너지가 701.2kJm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서 문제가 아주 사악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제가 어떻게 사악해요? 문제가 어떻게 사악해요? 용해열은 엔탈피 기준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격자 에너지는 크기를 표시한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격자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마이너스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에너지는 하고 701.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크기만 표현한 거다라는 걸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용해열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7.2kJ/몰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요 격자 에너지 이 값이 701.2가 아니라 마이너스 701.2라는 거 알겠죠? 요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 놓고 계산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그 다음 2.3. 극성 분자가 열려. 극성 분자가 열려. 자, 여기서는 뭐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 있냐면 자, 극성이 클수록 분자 간 인력 역시 증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 이건 염화수소 기체죠. 그럼 수소하고 염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염소 쪽이 크죠? 염소가 약간 마이너스. 그 다음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러스인데 이때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고 요걸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극성 분자간 인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극성 분자간 인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예요? 극성 분자간 인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 워터요? 워터에서 나타나는 뭐? 수소결합이에요. 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그 1학기 때 조금 다뤘죠? 학교에서도 약간 나왔을 텐데. 왜냐면 그 중달책이 좀 순서가 묘해서 앞쪽에 뭐 물의 성질 이런 게 한 챕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소결합 얘기가 약간 나왔을 텐데 여하튼 요 수소결합 영어로 어떻게 썼었죠? 하이드로진 본딩.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리까리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이 수소결합은 바로 극성 분자간 인력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성 분자간 인력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샨쇼. 밑에다 그릴까? 샨쇼, 슈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와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인 수소 요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자간 인력 얘를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경우 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분자량이 작아도 끓는 점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이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 학교 선생님이 이 수소결합을 어느 정도까지 언급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또 보조 강의를 올려드릴 거야, 그렇죠?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수소결합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결합은 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좀 잘 봐요, 잘 봐. 봐요. 수소결합 덕에 뭐가 커졌다고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그냥 극성을 얘기할 때는 내가 끓는 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끓는 얘기 안 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극성이라는 게 의외로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아주 강력한 요인이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때때로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여기 극성이 커도 보일링 포인트가 작아지는 경우들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극성 얘기할 때는 끓는 점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런데 그 극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게 뭐라고요? 수소결합. 그래서 극성이 그냥 웬만큼 조금 있는 경우는 그게 끓는 점에 거의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극성이 아주 커지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예민한 경우가 시험에 나오느냐? 예,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수소결합은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소결합 생기면 끓는 점이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거는 내가 수소결합은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보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요거 극성 문제가 인력 됐습니다. 자, 그 다음 A 2.4 바로 유도 쌍극자간 인력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유도 쌍극자간 인력 많이 힘들어요? 지금 몇 시죠? 6시 1분이요? 우리 아우 오빠 이름이? 쟤는 왜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네. 쟤 힘내주세요, 알겠죠? 편하게 조사하세요. 아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힘내주도록 하시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좋아. 자, 이거 조금만 하고 쉬었다. 재윤아,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재윤아 힘내주세요, 알겠죠? 네, 재윤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인생 살면서 얘가 내 말을 몰라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자, 보자.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자. 자, 우선 첫 번째 1 영구 쌍극자 유도 쌍극자.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쓰자면 영구는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퍼머넨트 철자 맞나? 이거 A죠, 이거 A.
이 앞에 A인가? 퍼마넨트. 맞아? 철자 맞아요? 맞죠? 이거 맞죠?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도는 자, 하여튼 유도는 인듀스트. 참고로 유도 배워본 사람 없어? 아니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유도나 레슬링이라는 거 배워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나이 때 가면 양아치 소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글쎄요. 나는 어디서 배웠냐면 나는 이틀 배웠거든요. 이틀. 그래서 이틀을 배워서 내가 한 얘기를 100%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내가 그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한테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광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받을 정도면 세계적 수준인 거야, 알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틀을 배워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언제 배웠냐면 내가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다는 건 알아요? 네, 해군사관학교 화학 교수였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때 나이가 내가 지금 46이죠. 46이죠. 내가 군대 생활 얘기 안 해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안 해줬어요? 뭐 점점 그 대한민국의 국방이 전자동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 세계적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우리나라 국방력 세계 6인 거 알아요? 세계 6이에요. 세계 6인데 지금 그 명목상으로는 일본 다음이거든요. 일본이 5위고 그다음 우리나라 6인데 근데 일본은 되게 비효율적인 사회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일본은 사회 전체가 비리가 너무 심해요. 비리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탱크 한 대 가격 어느 정도예요? 탱크 한 대가 비싼 게 100억 정도 하고요. 싼 게 한 60억 정도 하거든요. 탱크가 최첨단 전투. 최첨단 탱크. 근데 일본 탱크 같은 경우 100억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 실제 얘를 만들 때는 4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60억은 비리로 다 소모되는 비용이에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국방비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5위 수준이지만 그 안에 일종의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질 전투력은 우리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제 점점 좋아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역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군대에 정말 왜 이런 거죠? 꿀 빤다 있죠. 내 군생활 얘기한 적 없어요? 내 군생활이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해요. 출근? 예. 나의 군대 생활은 나는 출퇴근을 하는 군대예요. 왜냐면 나는 교수니까요. 네, 군 교수니까 출퇴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럼 아침 8시면 너무 늦은 시각이에요? 너무 이른 시각이에요?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딱 도착하면 피곤하죠. 그럼 사무실에서 자요. 11시까지. 왜냐면 사무실을 나 혼자 썼거든요. 내 개인 사무실 썼기 때문에 내 천국 같은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자요. 그러면 한 11시쯤에서 11시 반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동기하고 후배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형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제 그 군 부대 안에도 당연히 식당이 있겠죠. 하지만 군대 안에서 먹으면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느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보통은 밖에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좀 특별한 날에는 군 부대는 항상 미군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군 영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미국식 피자나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미국 한번 가려면 비자 받고 뭐 여권 받고 뭐 쉬워요? 대빵 까다로워요? 대빵 까다롭죠. 미국 애들 막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까다롭게 하잖아요. 근데 군인 신분이면요, 뭐 후덕후덕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군인 신분이면 왜냐면 서로 우방국 군인들끼리는 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쉽게 영내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딱 들어오면은 이제 뭐냐면 들어오면은 한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밥을 바로 먹고 나면 어때요? 그래서 졸리잖아요. 그럼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놀아야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1시에서 한 2시까지 이제 친구 방에 가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며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놀면은 심심하죠. 입이 심심하죠. 그럼 어떻게 해? 저 부대에 있는 그 병사한테 전화해서 야 커피 좀 타오련. 그럼 얘 교무관님 그래서 커피를 타와. 그럼 쫙 먹으면서 한 2시까지 놀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잠이 좀 깨잖아. 그러면 4시까지 일을 해요. 왜? 월급은 받으니까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해줘야지. 너무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교수나 장교로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페이퍼워크 있거든요. 업무를 좀 해요. 그게 2시간 정도 해. 왜냐면 내가 군대를 2002년에 갔으니까요. 2002년 때 그때 월급이 2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300 넘는데요. 지금 350원 된다고 하니까 월급 주는 만큼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2시에서 4시까지 페이퍼워크를 해요. 그리고 교수는 4시부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왜냐면 군인 신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퇴근이 5시예요.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그래서 4시부터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가. 나 운동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조깅 코스가 있거든요.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산속 해군사관학교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환상이에요. 거기를 이제 산길로 오솔길로 조깅을 하면 거기 군사 지역이니까 민간인들은 못 들어오죠. 그럼 거기 막 고라니 뛰어다니고 막 무슨 말 하겠어요? 여기는 막 물고기들 첨벙첨벙 하고 막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를 탁 조깅을 하고 오면 1시간 정도가 걸려. 그럼 5시잖아? 그럼 5시에 뭘 여느냐? 장교를와 교수를 위한 목욕탕을 열어요. 그럼 운동이 생겨 땀날 거 아니야? 그럼 목욕탕은 사우나를 해. 사우나 쫙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쫙 하면은 거기 이제 내 위 상관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 차장님 오셨으니까 인사도 하고 무슨 말 하겠어요? 정중이 왔어. 이러고 이제 하고 그럼 거기 목욕탕에 가면 병들이 준비해놓은 뭐 면도기, 뭐 떼수건, 비누 다 있어요. 거기서 툭 뜨고 사우나하고 무슨 말 하겠죠? 사우나하고 그러고 나면 한 5시쯤 돼요. 무슨 말 하겠죠? 한 6시쯤 돼. 그럼 그때 차를 몰고 쭉 집에 오면은 이제 아내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가연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나와. 안 가르쳐요. 어? 안 가르쳐요. 수업이 오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자는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에는 그때 이제 눈 비비면 수업하는 거고 수업이 없나 자는 거예요. 무슨 말? 예. 알겠죠? 그리고 그때 그 교수로서의 수업은 아주 많으면 일주일에 6시간.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하면 끝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나는 군대 시기예요. 나는 인생을 돌리고 싶다면 군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군대가 있는지 궁금하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 건 알아요? 그 사관학교가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가는 건 알죠? 그 입시 과정에서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처럼 사관학교를 가는 건데 거기는 군대이면서 동시에 대학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수들이 필요해요. 학업 교수들이.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애들이 막 총칼로 싸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국어, 영어 다 배워요. 국어, 영어 뭐 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과목들 다 배워요. 그리고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몸으로 싸워요, 기계로 싸워요? 기계로 싸우기 때문에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내에 기계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또 어문학 전공들이 있어요. 왜 어문학 전공들이 있냐면요. 군인들은 혼자 싸워요. 다른 나라 군인이랑 연합해 싸울 수도 있어요. 연합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 안에는 그 해외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위한 교수들이 또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위한 교수들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군에서 정식으로 마련한 교수들도 있지만 그런 교수들 외에 나처럼 단기 교수들을 뽑아요. 젊은 단기 교수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나이가 차이가 적을수록 좀 오는 교육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수들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 교수들 말고 나처럼 젊은 교수들을 단기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3년 동안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화학 전공했잖아요. 그럼 내가 화학 교수로 지원해서 합격하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기공학이죠. 되고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내에는 별의별 전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생물, 수학 교수도 해요. 수학, 역사 다 있어요. 경제학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과를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와 관련된 전공들이 사관학교에 교수들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찾아서 지원을 하면 3년 동안 교수로 복무를 하면 군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교이면서 동시에 교수가 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외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경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가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관학교라고 전부 여자만 있는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예, 요 네 자리에 교수 자리가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쯤에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저기 뭐 육군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고 군대를 갈 쯤에 그 사관학교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물리 전공일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동기 중에 물리 교수도 있었어요. 물리 전공이면 이번 학기에 거기 물리 교수 뽑나요? 아니요. 그다음 뽑나요? 아니요. 해서 어느 4개 중에 한 군데 걸린다고. 그럼 거기에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학문에 최소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사학위 이상까지 공부를 하고 보통은 요즘은 석사학위가 없고 석박사 통합과정이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박사 수료까지 해도 상관없는 거죠. 박사 수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뭐냐면은 유학 갈 때 좋은 길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군대 3년을 정말 행복한 기간으로 보낼 수 있죠. 알겠죠? 알겠죠? 저 우리 어우야 오빠 이름이? 이재훈. 재윤이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군대 간다면 내가 얘기해주는 이 코스를 생각해 두라고요.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코스가 있다. 그리고 장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나처럼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또 신혼여행을 2주간 쓸 수 있어요. 2주. 그래서 나는 군인 신분으로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을 2주 동안 유럽을 갔다 왔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어디 있어요? 어디 가요? 해군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는 대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해군사관학교에는 경남 진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데는 육군사관학교예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육사 최고예요. 그냥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가 사실은 지원도 빵빵하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육군만 치면요. 대한민국 육군은 거의 미군, 러시아 다음이에요. 거의.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 전력만 보면 전 세계 최강 육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육군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복지도 엄청나요. 육군사관학교가 제일 좋은데 아니면 공군이나 해군사. 근데 간호사관학교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간호사관학교도 좋대. 뭐 전부 다 여자래. 전부 다 여학생들. 하여튼 그렇다. 뭐 그건 그렇다. 자, 저 어우야 오빠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군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팔 하나 자르면 되는데, 예, 뭐 그러고 싶지 않으면 또 군대 안 가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면 안 가요? 군대 안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학부를 마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유학을 가버리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예. 왜냐하면 학업 중에는 군이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요. 학업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사를 마치고 바로 석사가 되면 군에서 통지서가 알아서 안 와요. 알아서 안. 학업 중에는 입영 통지서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학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는 동안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군대는 30살 전에 30세 전에 반드시 병역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즘은 박사를 빨리 받으면 28에 빨리 받을 수가 있다고요. 28이나 7의 박사가 끝나기 때문에 요 사이에 군대를 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석사에서 박사를 한 이 과정 동안은 병역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쭉 하다가
이때 박사가 끝나면 그 다음 30살 전에는 군대를 가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냐면 하여튼 이용하는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박사를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28에 내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30살까지 병역을 시작하지 않아도 나를 잡으러 헌병이 미국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다. 그럼 헌병이 와가지고 존나 팬 다음에 끌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헌병 무시무시해요. 알겠어요? 그럼 패고 맞고 막 영창 가서 막 각 잡고 있다가 그 다음 병역 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미국에 있어. 그럼 헌병이 잡으러 안 와? 안 와.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데서 학위를 해. 그럼 내가 하버드나 스탠퍼드 박사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들 에이시언 좋아해 싫어해? 벌레로 생각하죠? 예, 그 백인들은 에이시언을 벌레로 봐요. 알겠어요? 흑인은 그나마 그래도 흑인은 사람으로 봐줘요. 백인들이. 왜? 흑인은 그나마 미국에서 수십 년간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애들이 흑인은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주는데 에이시언은 벌레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스탠퍼드 학위가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잡을 잡고 결혼도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바로 이런 학위가 있으면 적어도 시민권은 아니어도 영주권은 바로 나와요. 잡을 잡으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하버드나 예일대 박사인데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뭐 웬만한 건 잡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몇 살까지? 40세까지. 왜? 40세가 되면 병역이 소멸돼요. 우리나라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대까지 미국에서 잡을 잡고 여기서 애 놓고 결혼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40세 이전에는 절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이 되고 바로 헌병이 출동해서 뒤지게 맞고 끌려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40세 이전에는 어떻게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못 와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잖아. 결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결혼 어떻게 하냐면 하객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방법은 주로 누가 쓰는 거다? 그렇지. 바로 대기업 자제들과 정치인들 자녀들 있죠. 걔네들이 병역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40세가 넘어서고 짱짱한 이력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병역을 피한 다음에 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 동기 중에서 이렇게 한 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정성택이라고 치면 바로 검색이 될 거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회사의 CEO예요. 네, 딱 나와요. 딱 검색하면 나와요. 정성택. 전남대 21대 추천상? 아니. 그렇게 늙은 사람 말고 나랑 동갑이겠지. 전성택이고 정. 나랑 똑같은 정. KT 정성택? 모토회사? 모모테? 예, 거기 어떤 그 무슨 회사의 CEO일 거예요. 총괄 예, 총괄 CEO죠. 걔예요, 걔. 건설의 수험생 예. 어디 있어? 얘 뭔데? 걔가 부산 가고 2기 3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던 애예요. 그리고 수능 1등 했고요. 수능 전국 수석에 서울 그다음에 KMO 금상 받은 애예요. 아니 그러니까 K뭐란다. IMO. IMO 금상 받은 애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들이 다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 수석 한 애예요. 그때 나는 서울대를 뭘로 갔었냐면 그거 이제 뭐냐면 본고사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수능 95학기에 95학년도에 그 수능 수석에 서울대 본고사 수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갔었냐면 지금 그런 스펙이면 지금 어딜 가요? 그런 스펙이면 지금 무슨 과를 가요? 의대를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딜 갔냐면 얘는 전기공학부를 갔어요.
그래서 전기공학부를 가서 거기서도 계속 1등 했겠죠. 그런 다음에 학교를 마치자마자 스탠포드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그대로 발군해요. 이 가능한 이유, 집이 잘 살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죠? 지금 내가 나이가 46, 걔도 46일 거 아니야. 그럼 한국에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글쎄요. 자, 땡긴다. 그 방법 땡긴다. 땡겨요? 땡겨요?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자, 보자. 그래서 영국 사학자, 인도 사학자부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진짜. 더워.